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의도에 있는 반야트리 그룹에서 하고 있는 앙사나 레지던스 지금 현재 그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이 현장에 저희 그 본부장님 모시고 현재 지금 여기 컨디션이랑 현재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입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 개요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본부장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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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많이 경험들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카시아라든가 그 남산의 반야트리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앙사나라고 해서 이거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실제 그 반야트리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 형태로 해서 레지던스나 호텔들 구성하는 이름들의 그 네임이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앙사나는 현재 세계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반야트리 그룹 안에서는 한 5성급, 6성급쯤 되는 호텔 형태의 어떤 이런 구조물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고객들이 이제 반야트리 하면 다 머릿속에서 되게 최고급, 고급, 그리고 친환경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생츄리 클럽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 생츄리 클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반야트리 그룹 안에 다른 여러 브랜드들을 이동을 하실 적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 회원권 같은 거예요. VIP 회원권 같은 거라서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야트리 안에는 호텔, 리조트를 합해놓은 게 있고요. 리조트만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호텔만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레지던스만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모든 곳을 그 생츄리 클럽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부 적용되는 게 있고 일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들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실 분들은 더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할인 혜택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있고요. 대신에 호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체인징 그 프로그램은 안 돼요. 몇 박을 딴 데서 먹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계적으로 반야트리 그룹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골프 VP를 30%를 할인받거나 아니면 호텔 숙박을 30%를 할인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내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츄리 클럽을 다들 그렇게 가입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에 있는 반야트리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야트리의 그 그룹사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배제시키고 나온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체결을 할 적에 좀 이렇게 남산하고는 같이 공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산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남산에 이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회원권을 따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 생츄리 클럽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 세계적인 생츄리 클럽의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세계적인 세계인들은 남산 반야트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남산 반야트리를 분양받으신 분도 생츄리에 해당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의도하고 예를 들어 지금 여의도에 관련된 거, 속초, 아시아, 그다음에 일부 그렇게 해외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한국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좋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제 무료로 며칠 이 부분만 빠져있는 뿐이고요. 활용하시면서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회원권을 이용을 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6개 업체들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그 앙사나지만 세계적으로는 거의 이제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지어지냐? 보통 보시게 되면은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관광형과 도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요즘 이제 너무 난립을 하게 된 게 도심에 막 지어지는 형태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기존에 이제 주택으로 간주를 했네 안 했네 세금을 더 내네 안 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복잡하셨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까지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던 이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들은 다시 이제 개편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 앙사나를 생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자존심 상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공중위생법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숙박업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룰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지던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소규모 레지던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레지던스라는 이름 위에 그 앙사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퀄리티가 더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명으로 들어가 있는 그 레지던스들 중에서 잘했다, 내가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거나 이제는 주거가 더 들어와야 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주거로 사용은 할 수 없지만 그 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겸해서 쓰실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묵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안정성을 갖고 계실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교통이 좋거나 아니면 그렇게 묵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수요가 많은 데들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관광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즐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레지던스 형태들은 또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금융의 1번지 여의도에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고요. 여의도에서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여의도, 서여의도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동여의도, 서여의도가 나뉘는 부분은 국회의사당 쪽, 금융 쪽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크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는 금융 쪽에 들어가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옛날에 NH 투자증권 있던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긴 한데 자리는. 지금 이 대로변에서 그 신축으로 들어가거나 새로운 규모로 들어가지 않은 현장 그 건물들 하나 2개 정도 저희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의도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다 보니까 옆쪽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이제 매입가가 거의 2배 이상 투자 매입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은 저희도 조금 이제 후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똑같이 레지던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거 제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지스에서인가? 그래가지고 뭐 평당 4억 6천? 네, 금액은 저희가 더 언급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매입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님이 이런 이제 이 프로그램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건물이 내 건물보다 거래가가 높았다면 처음 매입가가 높았다면 당연히 예 맞습니다. 따라 올라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실제적으로 어떤 레지던스 형태로 임대를 놓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소유를 하면서 이런 고급형 레지던스를 이제 누리시 그거에 대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세컨 그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들어가 같은 거 보면 막 변호사들 막 그냥 쫙 이렇게 펼쳐진 데서 막 여의도가 그거에 대한 큰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는 CEO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외 바이어들 그다음에 거의 여의도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들은 대부분이 본사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데다 보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법인에서 저희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법인에서 이제 구매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렌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옆에 그 빌딩이 꼭 저희보다 고가로 매입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시세 차이는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뭐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걸 뭐 시세 차이를 보지 않더라도 소장용으로도 사실 여기 이 대로변에 이렇게 건물 지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 안쪽에 지금 아무리 동료이도 서여이도 해도 안쪽 같은 경우는 항공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 이 규모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규모는 뭐 이제 몇 평이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감안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348개 그 호실에 레지던스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57층까지인데요. 객실은 56층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좋다. 그럼 한 층은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 안내를 드리겠지만 인피니티 풀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랑하는 시스템인데요. 서울시내 외부에 루프탑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저희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아니 뭐 강남에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데는 처음이겠죠. 강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호텔 개념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들어가고요. 예, 그 레지던스지만 겸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눈여겨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48개 그 객실과 39개 이제 상업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일부는 오피스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남에서 많이 분양했던 그 하이엔드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컨시어지까지 전부 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 수분양자가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 생츄어리 클럽에 대한 부분 혜택과 이 공간에서 그 하이엔드에서 누릴 수 있는 하이 퀄리티의 그 커뮤니티들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 이제 렌탈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커뮤니티를 활용을 못 하시겠지만 뭐 렌탈 오시는 분들은 임대가 중요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건으로 플러스 요소가 되어지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활용을 거의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 제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렌탈을 먹기 아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층별로 가격대는 다르겠지만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굵직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4층부터 35층 선을 이렇게 놓고서야 타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금액은 그래도 그 혹시 다 틀린 거니까 네. 가격이 다 틀린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 하면은 10억, 20억 초반 20억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5천 원 되면 비쌀 것 같은데. 뭐 펜트는 어디나 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기 연예인들 마케팅 맞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저희 그 안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신 게 모 연예인이 분양을 받아서 이제 유명해진 그 레지던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분들이 물건을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시지만 서울 시내 안에서 굳이 레지던스를 왜 하셨을까라는 걸 놓고 보시게 되면 그만큼 특장점들이 있는데요. 실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바라보이는 전면이거든요. 건너편이 국회의사 다니는 쪽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여의도 동여의도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는 동여의도에 그 금융가에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공원을 필두로 해서 뒤에 국회의사당과 뭐 이제 KBS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약 70년 중반에, 1970년 중반에 이미 그 77만 제곱미터 자체를 그 층고 제한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고도가 제한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요 시설 때문에 가려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높은 건물은 15층까지밖에 짓지 못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영구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구정원. 예. 여기 코너가 북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서북이나 서양이나 뭐 동양을 끼거나 남양을 끼고 있는 모든 데는 그 한강조망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다른 데들은 이제 그 성수동의 트리마트 그런 구조물들은 한강 변에서 건너편에서 맞은편 한강을 보시는 게 사실은 주고요. 뭐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폭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저희는 짧게는 뭐 가능하게 뭐하지만 대략 300m 이상 그 뷰가 다 나온다라고 이번 보시면 첫번에 가면 이러다 보면 북한 저기 올라가시죠. 북한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실수가 되니까 정답이라고. 예, 농담입니다. 무인기 뜨면 확인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건물을 이렇게 요거를 건물장 요 건너편이 용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용산이 개발돼도 완전히 뷰가 끝내주겠네. 지금 전체적인 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의도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통 보시게 되면 더블 세건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30-40% 올라가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미니멈. 뭐 트리플이 된다. 그러면 거의 100% 치거든요. 80에서 90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많이들 안 들어보셨겠지만 카트로 세건이라고 4개의 라인들이 겹치게 돼요. 뭐 수인선이라든가 GTX라든가 기존 이제 그 여의도 노선이라든가 서해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교통의 유지가 되고요. 각 지역을 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희 전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 여의도 광장, 국회의사당 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화면에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마포 지나면서 용산까지 구성이 되고요. 우측으로는 영등포, 그리고 뭐 위로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마곡이나 김포공원, 공원 라인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구조물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렌탈을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으세요. 저희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호텔 일부와 그다음 전면부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포 쪽에 들어가 있는 이 호텔들을 제외하고는 렌트를 해서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객실 가동률이 뭐 평균 잡아서 비수기 성수기 평균 잡아서 가동률 70% 이상들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저기 IFC몰에 있는 호텔에 갔던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가격은 저희가 이제 신축 구조물들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고퀄리티 그 건물에 입자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오시면 최하 30에서 50 이상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월 단위, 연 단위로 놓고 오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오시게 되면 호텔에서 어떤 그 세탁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조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주거의 목적으로 기존에 썼었던 레지던스는 주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썼던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 못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지던스를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그 관광지에 갔을 때 호텔을 가냐 콘도를 가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뭐 잠깐 묵고 오겠다 하게 되면 호텔을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장박을 계획하시고 2, 3박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콘도를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한 편의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고 있는 게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한방에서 머리에 들어오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 보시면서 그 저희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나라는 부분 일단 보여드렸고요. 약간 너무 좋다. 그 저희가 이제 낮에는 한강, 밤에는 이제 노을 지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오후에는 선셋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여의도에서요, 이쪽 그 여의대로변 그리고 여의도 안쪽에 모든 이런 그 건물들은 빌딩들은 개인이 소유한 데가 없습니다. 다 기업에서 법인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산공사가 갖고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이 개개인의 내 소규모 물건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 저희가 처음이고요. 이 옆에 말씀드린 저희보다 이제 2배 이상 그 분양 그 토지매입가로 이제 매입이 완료된 신한투자증권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설명해, 예설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부동산은 내가 편리성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 때문에 세컨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실차이죠. 내 그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기본적으로 안고 갈 수 있는 기본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황은 너무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정면 여의도 광장을 보는 부분이 아니라 후면. 네. 앞쪽으로는 다 이제 그 보도 인도로 보행자 도로로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반대편은 이제 업무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깨알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지던스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드셔요. 그러면 레지던스 구매의 목적을 가지시면 되고요. 나는 레지던스 내가 뭐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상업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왜냐면 이제 주변 건물들이 다 오피스 건물들이다 보니까 여의도가 상가가 별로 없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조금 이제 이런 지역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한번 입점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형태에서 5년 계약이 최장으로 보통 이루어지는 구도인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수가 적다 보니까 한번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10년, 20년씩 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상가는 우리가 지금 길게 얘기했으니까 상가는 잠깐 끊어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서 제가 또 이제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에 그냥 미래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들 비교를 하는 게 뉴욕 맨하탄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거 왜 맨하탄 앞에 공원인데?
예, 맞습니다. 요거 센츄럴파크이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 구성이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스타인리 타워라고 해서 좀 이제 층도 높고 그리고 공원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쪽 여기 조금 강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랑 이제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아, 그럼요. 일단은 네, 좀 힘드셨는데 잠깐 쉬시고 네. 사업시설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시설 좀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